직장인이 왜 크라우드 펀딩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잉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 크라우드 펀딩 해야 되는 이유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투자 방식만으로는 초과 수익 달성이 어렵다. 두 번째는 누구나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창업하기 어렵죠. 그래서 창업자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또 크라우드 펀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도대체 왜 투자냐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고 대부분은 주식, 채권을 투자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중심으로 이제 AI라고 하죠. 대안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벤처 투자의 영역이 있고 그 안에 스타트업의 투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호펀드란 말이 약간 크라우드 펀딩과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기존의 투자 안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영역을 찾아보면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봤을 때는 엔젤 투자의 영역과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시장이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라고 더 잘 알고 계신데 거의 10년 동안 거의 옆으로 가는 모습. 아래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과거에 크게 성장했던 부분에 비하면은 계속 신문에서는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하지만은 장기 시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체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기업의 성장이 결국 국가의 성장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 하락하고 있으면 물론 그 안에서 새로운 스타 기업들은 나올 수 있지만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도 지난 몇 년간 좋았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예상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채권은 그냥 내려갈 때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시대도 짧은 시계로 봤을 때는 좀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사이드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2015년까지만 통계를 그려드렸는데 어제 언론에 이제 2016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2조 800억 원이 되었는데 2016년은 이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 주식이 아닌 그 앞단에 있는 투자는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의 창조경제 부흥을 위한 자금 투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주황색 부분이 민간 자금이고요. 아래 부분이 정책 자금이에요. 근데 민간 자금을 봐도 그 안에 연기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민간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 자금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정책 자금 정책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굉장히 반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만은 민간 자금은 돈을 벌게 되면 계속 재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간 자금이 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민간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벤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을 하나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빠른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공모주 투자예요.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순간에 투자하는 건데요. 공모주 투자에 대한 매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리스트는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제가 한 2달 전에 정리한 건데요. 새로 상장한 기업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를 쭉 봤을 때 이제 공모주 투자가 안전한 투자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시야를 해외로 돌려보면 이게 이제 유니콘이라고 해서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이런 수많은 유니콘들이 있고요. 대개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만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다른 어떤 소액 공모 방식으로 이런 유니콘들의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1년, 12년부터 해가지고 스타트업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 같이 이제 핀테크,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핀테크로 많이 구분을 해주시는데,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의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핀테크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투자 기회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랑 P2P 대출이랑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P2P 대출하고 크라우드 펀딩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똑같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 패밀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총 4가지가 있고 돈을 넣었을 때 뭘로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대출을 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으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우리가 많이 듣는 P2P 대출이고요. 증권을 받아서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에 의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P2P 대출은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여기 올리 펀딩이라는 업체 대표가 잠깐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P2P 대출하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는 사실 기업 사이드예요.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인데 재무 상태표상 이제 채무와 자본이 어디에 꽂히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재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원금 약속된 투자금이 들어가면은 투자금에 붙어있는 그 타겟 수익률에 의해서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이 이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이자가 반드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우리가 투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적금을 넣었을 때 투자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적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에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는 이제 주식형이고요.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는 주주가 되는 것이고 대출형 또는 증권형 중에 채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라고 하면 주식 투자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주식 팔기 전까지 그 기업과 나의 관계는 회사 망하기 전까지는 영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주와 일단 회사의 관계는 영속적이다. 근데 채권자는 만기가 지나면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이제 끝나죠.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투자자의 관심은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업의 설명 내용을 들으셨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사실 P2P 대출에서 만약에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미래의 기업이 잘 되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 당장 약속된 이자를 갚을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그러면 투자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정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같이 부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커지거든요. 근데 채권형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의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약속된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약속된 이자를 갚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의 판단 요소는 성장성이냐 또는 신용이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예적금 또는 펀드 또는 보험, 변액보험 또는 이제 주식과 채권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투자하시는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는 P2P 대출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반드시 배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는 사실 아직은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생에 한 번은 창업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 내 아이디어를 피칭해서 투자를 받고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돕고 또는 거기에 이제 수익 구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가 되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창업이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새 다 읽지는 못했는데 맨날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 주변만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녁에 바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일반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금융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업이란 게 결국 직접 하면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죠. 왜냐면은 일단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이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이건 유명한 그림인데,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서 창업을 실패한다, 돈이 딸린다, 인력이 없다, 마케팅 실패한다, 투자하지 못한다,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빼놓은 것들이 뭐냐면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후원, 그리고 그 주주들,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주들이 우리 회사를 더 알려주고 써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플러스 펀딩이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 플러스 펀딩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소개해드린 회사 중에 이제 크프리바워 경리단길이라는 프로젝트 펀딩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구조는 이래요. SBC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지점 같은 것들을 회사로 만들어서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떤 그런 SBC의 청산이나 SBC의 자원 그 수익 배분을 통해서 빠른 엑시트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지금의 굉장히 하고자 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업이란 것이 뭐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처음엔 좋아서 같이 가고 잘 될 때는 같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수익을 잘라서 나눠 가져야 되는 구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BC 구조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동업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프로젝트 투자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프로젝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 기업에 20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되시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밖에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근데 2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우리가 결국은 개별 주식을 분석하는 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펀드라는 걸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펀드를 통해서 대상 투자하는 그런 방식들이 언젠가는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투자 수단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 또는 엔젤 투자, 벤처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잉크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산업에 대한 뉴스들을 스크랩을 해드리고요. 주간 단위로는 어떤 크라우드 펀딩 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펀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투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건데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껴놓겠습니다. M&A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분들이 IPO나 M&A를 통해서 투자자들 수익을 돌려주신다는 큰 목표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현실적인 방식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비상장 기업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에서 비상장 기업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KSM이라는 마켓을 만들었어요.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가시면은 KSM이라는 앱을 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만 어느 정도 정당하게 평가가 된다면은 거래를 통해서 수익 회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마켓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시장이고, 코넥스라는 어느 정도 성숙한 벤처기업의 시장도 새로 생겼습니다. KSM 시장에 올라가면은 코넥스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통해서 KSM 또는 코넥스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대중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열어는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하신 방식대로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열어놨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강의나 어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데 오늘 참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